예, 방금 소개받은 정연학입니다. 예, 앞전 시간에 우리 김대인 박사님께서 수많은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뱀 자체에 대한 생태에 대한 뭐 이해도 좀 많이 늘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뭐 뱀 관련된 뭐 설화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는데 제 경험을 하나 좀 먼저 발표 전에 말씀드리면 어떤 저 사촌이랑 이렇게 소를 그 먹이를 몰러 갔다가 이 사촌이 살모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모사는 참 뱀 중에 좀 지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전 발표에서도 보면 뱀이 다 이동형이 있는데 이 살모사는 진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누가 공격을 해도 꼿꼿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잡아다가 목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광에다가 묶어뒀는데 하필이면 그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이 그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여자가 계속 기다리다가 그 오랜만에 진짜 몇십 년이 지나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뱀으로 변해서 그 남자를 해치는 그 전설의 고향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광에 갔더니 그 뱀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걸어뒀는데 그리고 또 저희 어릴 때 이거 살모사는 이 부부 관계가 좋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이 뱀을 찾아서 올 거라고 이 집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혹시 또 살모사가 올까봐 막 전전긍긍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 가지고 있는 이 뱀이 우리가 보면 참 두려움의 이런 생태적으로 두려운 존재인데 실제로 민속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뱀이 이 두려운 존재의 뱀이 어떤 그 숭배되는 그런 그 뭐 집안이나 어떤 마을신 이런 숭배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에 이 양가성이라는 그 의미를 둔 이유는 그 두 가지의 그 어떤 가치를 이렇게 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이 뱀은 일단 혐오 동물이고 뭐 기피 동물이고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이미 한 기원전 6세기 뭐 이런 경에 이 뱀은 어떤 사탄의 이런 존재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뱀 그리면 이 어떤 기독교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혹, 사탄 이런 단어들이 아마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뱀은 그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이 가정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신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 충청도나 이 경기도나 이 제주도 이런 곳에서는 마을 제당의 어떤 신격으로 이렇게 자정돼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중국 신화에 보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여화와 복희 이런 것들 보면 그 인면 사신의 그런 형태인데 그 얼굴은 뭐 사람 모습이지만 몸은 이런 뱀의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에덴의 동산 이런 그림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이 등장하는 뱀은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몸은 뭐 뱀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도마뱀 이런 파충류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이런 에덴의 동산의 뱀은 그 사탄이라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중국에 나오는 그 같은 유형의 그 형태의 그 여화나 복희의 이런 모습은 어떤 창조의 신, 특히 여화는 대모신, 어떤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런 신격으로 이렇게 숭배되는 걸 보면 이 서양과 이 동양 간에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신적인 역할을 해서 이거는 약간 그 바닷가 이런 데서 용사 신앙이랑 좀 결합된 것 같아요. 특히 용이 되지 않은 어떤 이무기, 얘가 뭐 이렇게 파도 이런 걸 세게 해서 어민들을 뭘 괴롭힌다든지 또 잘 위하면 또 어떻게 또 어민들한테 뭐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수신적 의미가 있고 또 이 뱀이 보면은 동면도 하고 또 이렇게 탈피도 하고 막 이런 모습에서 불사 뭐 재생 영생 이런 모습도 하고 있고 또 뱀이 뭐 알을 뭐 하여튼 뭐 10개 이상 이렇게 나다 보니까 다산의 상징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아마 꿈 얘기도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뱀꿈들은 길몽이 많고 특히 이 출산 관련한 이 뱀꿈들은 태어난 아이들은 뭐 지혜롭고 하여튼 뭐 큰 인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약재로도 사실 많이 쓰여서 이 특히 쓰이는 뱀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뱀은 이렇게 그 형태 이런 거 보면 남자의 생식기 닮았다 그래서 남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동그랗게 또 다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또 여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태적으로 보면 일단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사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길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가정에서 섬기는 이 뱀을 신격으로 섬길 때는 뭐 뱀이라는 직접적인 신이기 때문에 단어를 쓰지 않고 뭐 긴대가 뭐 긴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뱀을 퇴치하고 그럴 때는 이게 길기 때문에 유사한 뭐 머리카락, 뭐 실, 뭐 새끼줄 이렇게 긴 형태를 만지지 않음으로써 어떤 뭐 뱀의 피해를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혀는 사실은 후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주 그 움직임인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유혹하는 것 같고 또 말을 많이 해갖고 이간질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눈도 뭐 뱀에 따라 형태가 다른데 어떤 사납고 뭐 독하고 강경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이 독을 가졌다, 뭐 무섭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뭐 앞전 강의에도 있지만 뭐 상당수의 뱀은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때도 뱀을 물리면 뭐 독이 위로 올라올까봐 독이 없는 뱀이라도 뭐 위에다가 뭐 진짜 끈을 묶어서 그 뱀의 독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응급처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 탈피 이런 것도 아까 뭐 그 쌍두사 이야기도 했지만 뱀이 만약에 탈피나 허물을 벗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탈피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뱀 껍질 이렇게 탈피한 모습들을 이렇게 농촌이나 이런 데 살다 보면 그냥 흔치 않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가 또 변신했네, 뭐 환생했네, 뭐 불사하네, 뭐 영생하네 그런 탈피의 그런 걸 가지고서 인간들이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뱀이 먹는 그 설치류, 쥐 이런 먹는 공간이 쥐가 사실은 많이 먹는 게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곡물을 축내는 해로운 동물인데 이 뱀이 이걸 잡아먹음으로써 어떤 농민들 입장에서는 뱀이 뭐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뭐 그렇지만 그 농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곡물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뭐 어머니나 할머니들한테도 뭐 곳간에 그 귀 달리고 눈 달린 큰 뭐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그런 수많은 전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17세기, 18세기에 이런 문헌 기록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의 그런 그 곳간, 특히 부잣집 곳간에 그런 뱀들이 실제 뱀들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전설이 오는데 실제로 아마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쥐가 사는 그 거주지가 뱀이 사는 거주지예요. 근데 거기에 해필이면 곡간이라고 하는 쌀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에 뱀을 이러한 것들을 쥐가 오니까 뱀이 당연히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곡물을 지키다 보니까 이 뱀에 대해서 어떤 곡물을 지키는 그러니까 재물을 지키는 업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민속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사 이런 것들은 그 문헌에도 뭐 이렇게 약재, 보신제로 이렇게 쓴다라는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면 이런 건 뭐 재생, 생명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진주박물관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토우 장식들 보면 가야랑 신라 이런데 그 보면 뱀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뱀의 어떤 그 시원이 그 인류와 아마 그 같이 했다. 그러니까 주변 일상생활에 많이 그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접시 뚜껑에도 보면 그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서로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양들 그 도안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마치 그 동양의 태국 문양
무궁무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 여와 복희에 있는 그 화상석이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그 심볼이 이렇게 보시면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지팡이를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설화가 있어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의학의 신이 그 제우스 신한테 그 천둥번개를 맞아갖고 글라우코스가 하여튼 그 번개가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근데 이 아리스클레피우스가 어떻게 오다 방에 뱀이 오는 걸 보고 지팡이 이렇게 쳤대요. 쳤는데 또 하나의 뱀이 나타나더니 그 입에 그 입을 물고 왔는데 그 죽은 뱀의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니까 그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우스의 번개를 맞은 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을 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학적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이 세계보건기구 심볼에 이렇게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심볼에도 등장하는데 뭐 한때 이렇게 두 개의 뱀이 등장했나 봐요. 그래서 뱀이 하나여야 되는데 뭐 두 개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뱀은 이제 일단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뱀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하여튼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회피하라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월 첫 번째 뱀띠에, 그걸 이제 상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머리 이런 걸 빗지 않습니다. 이 머리카락 자체가 길다 보니까 어떤 뱀 그런 걸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그런 세시 풍속을 정리한 경도 잡지에 정월 뭐 첫 뱀날에는 머리를 단정하지 않는데 머리를 단정해 하면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런 이러한 기록들을 해서 뭐 긴 물건을 뭐 만지지 않고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뱀과 유사한 것들을 만지지 않는 그런 풍습들이 정월 첫 번째 상사일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부적 같은 개념, 아니면 또 그걸 뭐 입춘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이렇게 뱀을 죽이기로 유명했던 적재자, 이 적재자는 사실 한나라 때 고조예요. 한나라 고조가 그 밑에 이렇게 기록도 있는데 그 뱀의 어떤 그런 걸 죽인 그런 문헌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폐왕검, 그 아주 검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 황후의 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삼만이라고 하는 앞에 것들은 다 중국에 관련된 인물들이라면 이삼만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문구를 이렇게 그 거꾸로 써서 뭐 기둥이라든지 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지방 곳곳에 붙이면 뱀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하는 이유들은 뱀을 잡는 그 무서운 존재니까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부적이기도 하고 경고물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뱀이 그 글자를 뭐 읽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마음 심리 중에는 뱀을 이렇게 많이 잡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어떤 뱀 피해를 줄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정월 대보름도 뭐 이렇게 뱀을 끌고 뭐 이렇게 진대 끌기, 뭐 형상 끌고 그러는 이거 약간 적극적인 그 행위죠.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뱀을 퇴치한다라는, 뭐 기피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뱀 쫓는 부적 글씨를 그 주춧돌 위에다 쓴 건데, 그 적재자 뭐 참사, 그러니까 적재자가 뱀을 참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삼만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생몰은 잘못됐고요. 어떻게 전해지는 이야기 보면 1830년대 정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내장동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이삼만이 아버지가 약초를 채취하다가 하여튼 뱀에 물려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삼만이 이 뱀을 보이는 대로 하여튼 닥쳐 죽였고, 특히 독사에 물려 죽었기 때문에 이 독사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방에서 이러한 전설들이 퍼져서 정월 그 첫 뱀날에 이런 그 입춘문 뭐를 이렇게 붙이는 풍습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전라남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제주도에서도 이런 이삼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붙이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예, 동지에도 이렇게
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뱀사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입니다. 이게 우리 풍속에 보면 뭐 물수자라든지 이런 걸 거꾸로 써서 붙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걸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물고 나면서 모든 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도착했다라는 거꾸로 도자와 또 도착했다라는 그 한자 병음이 그 같아서 우리 집에 이미 뱀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왕자 같은 것도 쓰는 이유가 우리 집에 호랑이 있으니까 잡기들 근접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문구를 쓰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썼고 특히 이 부엌에 문에다가 이 뱀사자를 거꾸로 많이 붙였는데 그러면 부엌에 이 뱀이 뭐 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민속 조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실제로 많이 집 주변에 보면 봉서 하나를 많이 심습니다. 근데 이 아까 이제 뱀이 후각이 좀 발달했는데 이 봉선화의 냄새를 무척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선화를 그 한자로 할 때는 금사화, 그러니까 뱀을 금하는 꽃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 봉선화, 우리 봉선화 물들이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뱀 피해도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적극적 행위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금사를 그런 심는 풍속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뱀 피해를 예방하고 하는 건 백반이에요. 그래서 뭐 캠핑을 간다든지 뭐 등산객이라든지 약초 채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신발 한쪽이건 뭐 이렇게 그 백반을 뭐 차고 다닌다든지 해서 뱀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똥돼지 키우는 이건 아마 처음 들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제주도나 지리산 산간에는 똥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이 똥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똥을 먹이기 위해서 키우는 건 그 부수적인 거고 첫 번째로는 거름 생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랑 이 사람의 이 매우를 똥 오줌을 매우라고 합니다. 임금님한테는. 그래서 매우틀이라고 하는데 그 떨어뜨리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그 멀리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억새풀 같은 걸 그걸 던지면 돼지가 발로 다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름이 생산이 돼서 밭에 이 중요한 거름으로 쓰는데 그것도 하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사실은 뱀 피해를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 똥돼지 통시라고 하는 것이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제주도 사람들은 뱀을 숭배하기 때문에 특히 회색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뱀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그 안에다가 그 돼지를 키우는데 실제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남방이라든지 뭐 괌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그 고상식 가옥 2층식 가옥이 있는데 밑에 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뱀은 이 돼지의 가죽을 입으로 물어서 뚫을 수 없는데 반대로 이 잡식성인 이 돼지는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특히 뱀도 잘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후각이 발달한 이 뱀이 돼지 냄새를 꺼려서 집안을 안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산간 지역도 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마당에 이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을 긴 업이라고 해서 마을 신앙에서 섬기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제물로 못 살아도 돼지고기를 바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긴 업을 신으로 섬겼는데 돼지고기를 바쳤다가 그 뱀 아마 신이 도망갈 거예요. 그 돼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똥돼지 키우는 게 단순히 고기 맛없습니다. 무슨 그걸 뭐 사실 이 고기를 살찌우게 키우게 하려면 돼지를 잘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한 110kg 안에서 잡아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비계 지방이 넓어져서 그 이후로 갈수록 돼지고기 단가는 떨어져요. 막 10,000원씩. 그래서 고기 막 이런 거 그건 좀 오해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거름 생산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뱀 피해를 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주도 통시가 하나 있고 사실 이제 똥돼지 키우는 걸 제주도만 알고 있는데 이 지리산 뭐 산청이라든지 뭐 한평 뭐 아니 함안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2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평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똥돼지가 있네 이렇게 금방 보이는데 이 지리산 산간 지역에 있는 이 똥돼지가는 2층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 진짜 급해 화장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그 현지 주민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거는 산청 시천면에 있는 그 산간 마을의 밑에 그 똥돼지를 키우는 그런 돼지 우리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는 이 뱀을 긴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조사 다니면 이 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뱀을 무조건 뭐 이 집에서 나타나는 뱀도 있지만 그걸 다 긴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긴업이라고 들어간 업은 운명이고 팔자예요. 뭐 집터에 나타나는 이 뱀이 다 업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서 나의 운명적으로 이 뱀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사례들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뭐 이렇게 꿈에 뭐 이렇게 자꾸 뱀이 나타나는데 큰 뱀이 나타나고 눈도 있고 귀가 있는 뱀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데 몸은 안 좋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마치 그 무당이 심평할 때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도 뭐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다가 뭐 절에 가서 뭐 스님이나 또 이런 만신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너한테 업이 온 거다. 그 업을 모시지 않으면 너 몸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집안에서 긴업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 중 누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업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을 모시는 경우에 그 이후에 뭐 병이 낫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그 업으로서 숭배됩니다. 근데 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뱀은 그냥 통상적으로 긴 업이라고 하고 쪽제비도 업으로 삼습니다. 쪽제비 업을 삼는 집은 나무간에 만약에 쪽제비 업을 삼기면 나무를 쓰면 반드시 그 다음날 나무를 채워놔야 돼요. 업은 그 가정에서는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덜어다 갖다 쓴다 그러면 뭔가 재물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긴업을 쓰는 집들은 뭐 뒷곁에 긴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무를 그 단을 계속 쌓아둬요. 근데 비가 맞고 또 삭으면 그 위에 또 쌓아둡니다. 이건 긴업도 이렇게 주저리 같은 거 틀어서 모시는데 이건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업이 운명적으로 그 집에서 받아들였지만 만약에 이 업을 잘 못 모시면 그 재물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구렁이가 집 밖으로 나갔더니 뭐 그 집이 뭐 폐가 망신하고 그 업이 가져간 집은 뭐 부자가 됐네 이런 설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업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인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돼지도 업으로 삼는 집이 있고 두꺼비도 삼고 인업도 삼습니다. 근데 인업은 업 중에 제일 사람을 닮아서 간사해요. 그래서 특히 인업을 모신 집에서는 업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경기도 이천 지역에 제가 사례를 갔을 때 거기 인업을 모셨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그 할머니 눈에 매일 그냥 이 뻘거벗은 아이가 나타나도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긴업이건 뭐건 간에 들어오면 신죽을 써서 그거는 창고로 들어가서 신죽을 써 창고를 놨더니 나중에 이렇게 절반의 죽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업을 모시게 됐고 인업을 모시는 분들은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걸 상당히 꺼려요. 혹시 이 사람을 따라갈까 봐. 그리고 특히 이 딸 자식이 시집을 갈 때는 한복을 따로 이렇게 해서 걸어둡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뭐 물건 갖고 나가도 잠시 외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업도 막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간장은 큰 뭐 잔칫날만 쓰고 다시 또 그거를 써서 채워둡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업은 운명이고 팔자예요. 업동이도 사실은 집 앞에 두면 배척하면 되는데 그 아이를 배척했던 자기가 집안이 나의 운명이고 업본데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아이들을 그냥 집 앞에 있으면 다 업동이라고 받아들여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아이가 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냥 재물이 엄청 늘어나면 그 아이도 업동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이런 운명, 재물 이런 것들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김명자 교수님도 이제 오셨는데 또 안동 지역에는 그런 죄송합니다. 예. 용단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용이라는 거를 쓰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런 여타 지역의 그 업이랑 이렇게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긴업 뭐 이런 그 업에 대해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18세기의 이덕무의 그 저서에 보면 세상의 전하기를 이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업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잣집에 광해, 구렁이 또는 쪽제비가 있는데 그것을 업이라고 한대요. 사람들이 신죽을 써 바치고 신처럼 대접한대요. 그리고 집강 밑에 굴을 뚫은 것 같으면 곡식이 반드시 들어있던 것보다 갑절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뱀이 하여튼 그 쥐 이런 고물을 지키기 때문에 부기를 지켜주는 뱀이다. 그래서 부기사라 한다. 이렇게. 근데 업이 달아나면 집이 따라서 망한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내용이 이미 18세기에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누구네 그 마을에 부잣집이 있거든요. 어느 면장댁에 그 광에 그냥 구렁이가 있는데 눈이 달렸고 귀가 있고 그냥 크고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그리고 그 뱀이 면장대가 나중에 망했어요. 실제로 그 뱀이 있었는데 막 나가서 그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가난해지고 뭐 폐가 망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런 그 실제로 광에 이 뱀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덕무가 이야기할 때도 전화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쥐랑 이 구렁이가 사는 그 주거 공간이 겹치는 거죠. 예, 곡물을 먹으러 온 쥐가 그걸 잡아먹으려 하는 뱀의 그 광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민속에서 내용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안에 긴업에 대해서는 이능하의 뭐 조선 무섭고 이런 거 보면 어방신, 업의 왕의 신이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인업, 뭐 사업, 뭐 유업이 쪽제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보통 이 업들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단지 같은 거에다 뭐 콩도 넣고 뭐 벼도 넣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만들고 긴업 같은 경우는 다 주저리를 틉니다. 아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터줏갈이 비슷해요. 예. 근데 그걸 뭐 부르단지니 뭐 어방가리니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집안에 곳곳에 신들이 있는데 뭐 성주도 있고 뭐 문신도 있고 측신도 있고 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얘가 재물신이야 이렇게 하고 칭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통상적으로 부자들 집 막 이런 사람들은 업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다. 그 집은 쪽제비 업을 잘생겼어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물신과 연결을 합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일제 강점기에 뭐 이렇게 무라야마 지준 이런 뭐 조선의 귀신 이런 책자에도 뭐 어비왕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병에다 콩을 넣고 지푸락을 덮었다. 그래서 제석단지와 유사하다는 표현이 있고 뭐 또 아키마츠 지조라든지 뭐 아키바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무속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업 종류를 상당히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뱀부터 해서 쪽제비, 돼지, 고양이도 있어요. 예, 소, 두꺼비 이런. 하여튼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주인과 뭔가 그 운명적으로 만나진 여러 가지 뭐 동물부터 해서 심지어 관장 이런 것까지 다 그 연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예, 무식에 대한 계기는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섬에다가 뭐 이렇게 별을 보태서 올라가는데 뭐 그 밑에 뭐 뱀이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이것도 섬 이런 것들은 다 곳간에 있는 그 채워 넣는 거죠. 벽시가 별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실제로 업뱀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설 속에만 전해지지 그 실제로 특히 곳간 이런 데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덕무가 이야기했듯이 뱀이 밖으로 나가면 그 집안은 망한다라는 건 어느 지역을 가나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업의 그 신체 모습을 이렇게 바깥에는 뭐 주저리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창고에 그 마룻보 위에 이렇게 사람 옷 같은 거 걸쳐서 걔를 이렇게 업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그 방앗간 조사 갔을 때도 그 집 맨 꼭대기에다가 그 방앗간을 지기 어차피 공무를 그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신을 거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업뱀이 나오면은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서 그걸 이렇게 다시 그 집안으로 아까는 기피할 때는 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재물을 관장하고 막 이런 뱀들이 집 밖으로 나왔다고 그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다시 개를 원위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뱀의 허물 중에 그 머리 쪽 부분을 이런 뭐 뒤주 밑에다가 이렇게 두면 재물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뱀이 이렇게 허물을 보면 그 머리 부분은 먹나요?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가에서 껍질이 있는데 뱀의 머리 껍질을 이렇게 딱 있는 거를 찾기는 어렵대요. 근데 우리 민속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뱀이 허물을 벗는데 머리 쪽은 먹는다. 이렇게 다는 먹지 않는데 머리 쪽은 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뭔가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신 이런 거를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요게 예. 사진 이렇게 보시면 얘는 근데 터줏깔인데 얘는 좀 커요. 근데 집터를 관장하는 터주는 어느 집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업갈이에요. 그래서 업갈이는 터줏갈이는 10월 상달에 이제 핵곡식을 받아서 고사 지낼 때 얘를 교체해 줘요. 그리고 이제 기존 거는 그냥 깨끗한 곳에 나서 자연 소멸되게 하는데 이 업갈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뱀이 나가요. 그 어방이. 그래서 이 업갈이는 그 위에 계속 더 씌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최고의 업갈이는 그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 조사했는데 지름이 한 3m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집을 주저리를 틀면 얘가 비가 맞잖아요. 비 맞으면 또 오므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업가리에 있는 이 하다못해 이 지푸라기 이런 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해서 상당히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근데 이거 이제 교동도 가서 찍은 건데 이제 강화도 이런데 이렇게 가서 마을 시랑 가면 저기 터줏갈이야 뭐 이렇게 막 해석하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는 터줏갈이가 너무 많아요. 뭐 몸주 대감을 신을 그 저런 주저리 형태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업갈이는 모든 집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준 집에서 하고 그리고 계속 주저리를 덮기 때문에 그 형태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기 안에 긴 업이 이렇게 인 뱀이 여기에 머물러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업들 섬겨요. 그 대신 지금은 이렇게 쌀 같은 거로 하는데 이거는 인천 지역에서 한 건데 5만 원짜리 지폐랑 그 쌀에다가 거기에다 여긴 긴대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 같은 거를 씌워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모셔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인천 도시인데 이렇게 그 10월 상달에 그 긴업 특히 고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사 풍습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뭐 다 집안에 있는 신들한테 각각 그 시루 똥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긴업이 그 장독대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잣집에 있는 긴업은 곳간에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곳간을 그 창고에 그 쌀을 보관할 만큼 양식이 많으니까 걔는 이제 재무신인데 일반 민가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 긴업은 다 장독대 뒷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과거에는 그 업가리가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고사 행위를 펼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거기는 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칠성이라는 거랑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안칠성, 박가칠성 이런 게 합니다. 안칠성은 고팡이라고 해서 그 안방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웃방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다가는 이 제주도 분들이 곡식 같은 거를 보관하는데 거기에 이런 뭐 쌀 같은 그런 항아리 이런데 그 안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칠성은 어떤 곡식을 지키는, 과거에 곡식이 사실은 재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위의 그 정도를 척도를 측량할 때는 당신의 몇 섬지기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천선지기야, 뭐 만선지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그 재물의 그 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 영향이 있는데 이 칠성 이런 그 안칠성, 박하칠성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 유래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나주 광흥창이라는 곡물을 보관하는 그 창고에 있는 뱀이 제주도로 이렇게 오는 내용들이 그런 걸 이렇게 내용들을 적은 걸 봄풀이라고 해요. 그 제주도는 그 제주도 무속은 이렇게 무속의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육지에 있는 분들이 그 사설을 들으면 막 졸려요. 그러니까 신이 여기까지 자정하게 된 그 사연들을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의 기능 중에 어떤 신화의 뭐 전승 이런 그 표현들 하나 쓰는데 그게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여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성 봄풀이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안칠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기록이 있고 요게 이제 안칠성에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물론 제주도에 신격이 뭐 이렇게 사라지고 뭐 이랬지만 여전히 이런 풍습들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박가칠성도 좀 이렇게 모셔지고 있는데 박가칠성은 아마 저기 뭐 민속마을 이런 데 가보면 이 밭 같은 데다 이렇게 주저리 아까 보신 그 진업대감 주저리 같은 게 틀어져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모셔진 칠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칠성 봄풀이에 보면 그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뱀이 뭐 7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뭐 마지막 새끼 뱀은 안칠성이 되고 어미뱀은 어미뱀이 안칠성이 되고 뭐 그 막내딸 뱀은 박하칠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 칠성은 안칠성, 박칠성은 모든 집이 모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이에요. 그래서 육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하칠성의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보면 뱀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예, 그래서 뱀을 제주도에서는 칠성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 기록과 관련되는 뭐 이렇게 봄풀이 막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배가 그 공통적인 내용은 배가 제주도로 오다가 배 구멍이 나서 이제 그 파산 위기에 있는데 그때 이제 뱀이 나타나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신으로 모십니다. 하여튼 그걸 집안을 모시면 가신이 되는 거고 또 마을의 신으로 모시면 또 마을 신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페이퍼 이렇게 보시면 그 봄풀이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보호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신화적 내용들이 있는데 그 둘의 빌레 당도 있는데 거기에 봄풀이도 마찬가지로 나주 김인창 봄풀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김인창이라는 게 하여튼 곡물들을 모아둔 창고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칠성이라는 것들이 그 용어가 제주도에서 있고 그리고 굿하고 그럴 때도 막 보시면 저 한지로 접은 거에 보면 뱀 모양의 형태로 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칠성, 긴 업을 모시는 그런 굿이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위치는 뭐 아까 집안이랑 바깥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10월 상달 때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제주도에서는 조상들 굿할 때 조상 제사 지내고 명절 때 이렇게 제사상을 따로 제의상을 따로 마련합니다. 하여튼 예. 그리고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보통 지금 보면 충남, 당진, 보령, 태안 그리고 인천, 영종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보면 서해안 지역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 이 뱀신 관련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 풍토록이라는 그 16세기 기록부터 해서 신증 동구여지 승람 뭐 제주 풍토기 이런 데 보면 이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모시는 뭐 자기당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고 있고 또 회색뱀 아까 그 비바리 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제주도에만 있는 이런 뱀들 막 신격화하고 그래서 그 회색뱀을 보면 죽이지 않는다. 이런 기록들이 막 탐나지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제주도는 이 뱀을 숭배하는 우리나라의 하여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게 일본의 오키나와도 좀 비슷해서 이 두 지역 간의 비교 관련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당진에 있는 안섬의 이제 진대선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갔을 때는 이거 사진 찾기 어렵더라고. 그때 약간 그 뱀 모양 같은 용 모양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뱀 모양을 됐고 다 공통점은 일단 돼지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거는 뱀을 숭배하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령 오천읍 장고도에 있는 그 진대선왕. 그 진은 사실은 용인데 이 사연들이 보면 막 파도를 막 하고 마치 용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한자는 용인데 실제로 섬기는 건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무기 이런 걸 많이 섬겨서 용사신앙의 어떤 결합 이런 걸 해석을 합니다. 예, 보령 그 오천읍 장고도 그리고 안면읍 황도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는 그 막 안개가 자욱할 때 그 불빛이 이렇게 내려서 그 어민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게 뱀의 눈빛 그 눈빛 때문에 그 불빛 그 눈빛에 의해서 무사 귀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것입니다. 지금 황도는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영종도 예단포 이 기업대감도 마찬가지로 주저리로 털었어요 바닷가에. 근데 지금은 여기가 개발되면서 다 사라졌는데 여기 주저리가 이렇게 약간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을 섬기고 여기는 그 황도랑 마찬가지로 제물로 소고기를 바치면 그 일부분을 갖다가 배에 가서 백고사를 지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김영사하고 제주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김영사하고는 이게 뱀꿀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 뭐 처녀 바치고 막 그러다가 이 서판관이라는 사람이 이 제주 목사들이 온 사람들은 이 뱀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당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판관 비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 토산당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드렛 땅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근데 토산이에 이건 팔자 들어가는 날마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뱀을 모시는 곳이고 여기에서 온 여자들은 이 아까 이야기한 칠성들을 모셔요. 안칠성, 바깥칠성. 그래서 다른 제주도 사람들은 이 토산이 여성과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강화도의 여자들이 김포 남자들이 강화도 여자랑 결혼하는 거 싫어하듯이 강화도 여자랑 결혼하면 귀신들이 막 따라온대요. 예? 신을 하도 모시니까. 예, 그래서 있고 이게 우리 그 박물관의 송석화 선생님이 그 카드에 토산당이라는 그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미 아주 그 중요한 기록에도 나오고 관심 대상이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문헌 기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기당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태가 저렇게 이제 모셔져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이 그 제의 행위들이 많이 쇠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주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예. 그래서 맺은 말로 하면 앞에도 했지만 어떤 그 쥐가 사는 공강, 쥐를 잡아먹는 뱀이 어떻게 보면 그 곡간과 관련져서 그 생태학적으로 보니까 곡물을 보호하니까 재물신으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 이 서해 바닷가 이런 데서 이 뱀을 주신으로 섬기는 거는 어떤 용사신학 이런 과정 관련돼 있어서 뭐 풍어라든지 어떤 뭐 항해 안전 이런 걸 염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뱀신앙은 이 뱀이 주는 화를 이렇게 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역발상에서 구현된 이런 신앙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